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력학 실험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확실성 해석을 했었죠? 불확실성 해석을 할 때에 측정치의 불확실성이 결과값의 불확실성에 전파되어 간다. 그리고 그 식을 얘기를 했었고, 히터를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방식의 함수를 취했을 때 결과값의 불확실성이 달라진다. 그 값 자체는 똑같이 나와도 오차 또는 불확실성이 다르기 때문에 더 오차를 작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해석을 또 그 실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강의 제일 마지막에 일반화시켜서 그 측정값의 그 함수 형태가 결과값으로 이제 갈 텐데 그 함수 형태가 아, 지수 형태인 경우는 아주 쉽다. 불확실성 해석이 쉬워진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즉 결과값 y라고 했을 때 y가 함수 형태가 x1과 x2의 함수인데 이 함수 형태가 보통 c 앞에 개수가 붙고 첫 번째 측정값에 m승, 두 번째 측정값에 n승 이렇게 함수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이런 형태가 아닌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불확실성 해석이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결과를 바로 써주면 결과값의 불확실성은 첫 번째 측정치의 불확실성 곱하기 첫 번째 측정치의 민감도 개수 UMF인데 UMF는 뭐라고요? M이라고 했었죠. M. 그래서 M 그거의 제곱. 두 번째 측정치의 상대오차 또는 불확실성 곱하기 앞에 UMF 또는 무차원 민감도 개수는 N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간단히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실제로 요 첫 번째 이렇게 나오는지 M으로 나오는지 즉 첫 번째 UMF는 뭡니까? 첫 번째 UMF X1에 대한 UMF죠. X1에 대한 UMF는 X1의 변화가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 곱하기 무차원 시키는 값 이렇게 정의가 됐었고 그러면 이제 해봐요. Y가 CX1의 M승 곱하기 X2의 N승이니까 이것을 X1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나머지는 상수처럼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M 요거 편미분하면 X1에서 미분한 M 곱하기 X1의 지수가 하나 줄어들죠. M 곱하기 X1의 M-1승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C X2의 N승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요 부분이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곱하기 X1 나누기 Y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면은 위에는 M X1에 M-1승과 여기 1승이 있으니까 곱해주면은 그냥 M승이 남네. 그리고 C 곱하기 X2의 N승 그리고 나누기 Y 근데 Y가 뭐였죠? Y가 위에는 M C를 앞으로 옮기고 X1의 M승 곱하기 X2의 N승 Y는 C X1의 M승 X2의 N승이니까 C X1의 M승 곱하기 X2의 N승이죠. 이게 Y가 그래서 이건 없어지고 M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지수가 UMF 첫 번째 UMF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겠죠. 똑같이 UMF X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쭉쭉 해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n이 나와야 되겠죠. n이. 이렇게. 첫 번째 UMF는 m, 두 번째 UMF는 n. 이렇게. 그래서 함수 형태가 이렇게 지수승이 나오면 이 지수승이 무차원 민감도 개수다. 유체역학에서 열전달, 유체역학과 열전달에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열전달을 같이 이번 학기에 같이 들으시는 분이 많을 텐데 열전달에서 보면 열전달 개수 H의 무차원 값이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미리 한번 끌어다가 설명해 보면 열전달 개수의 무차원수 너셀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너셀 넘버, 너셀 수, 너셀 수가 있는데 너셀 수는 C 곱하기 레이놀스 넘버의 M승 곱하기 프렌틀 넘버의 N승 이런 걸로 그 실험 상관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난류일 때는 M이 0.8이고 N이 0.3 정도, 0.33 정도 되는데 3분의 1, 0.33쯤 되고 예를 들어서 관내 유동 중에서 관내층 난류 유동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상관식이 열전달에 대한 무차원수는 뭐 0.023 곱하기 레이놀스 넘버의 0.8승 곱하기 프렌틀 넘버의 0.3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레이놀스 넘버가 변할 때 너셀 넘버에 미치는 영향과 프렌틀 넘버가 변할 때 너셀 넘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요 지수가 크면 클수록 얘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게 일종의 민감도 개수라고 보셔도 돼요. 레이놀스 넘버가 그냥 측정치라고 가정을 하고 또 프렌틀 넘버도 그냥 측정치라고 가정했을 때 요 각각의 측정치의 오차가 이 결과값 너셀 넘버에 미치는 영향은 이 지수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금방 이해한 것처럼.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레이놀스 넘버가 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무차원 해석, 그 오차 해석을 통해서 측정치의 불확실성이 결과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몇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겠는데 제가 퀴즈 문제를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측정치의 불확실성, 측정치의 오차로 다시 돌아가서 오차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편의 오차와 정밀 오차. 우리가 아까 델타 x1 나누기 x1 이라는 이런 첫 번째 측정치의 상대 오차 너 뜯어놓고 보면 편의 오차와 정밀 오차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편의 오차를 줄이고 정밀 오차를 줄일 것인가. 그래서 오차를 줄일 것인가. 측정치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야지 그걸로 계산된 결과값의 오차는 작을 테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오차 자체, 측정 오차 자체 또는 측정 불확실성의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편의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편의 오차는 무엇과 관련된 오차죠? 정확도와 관련된 오차. 그래서
편의 오차를 줄이려면 소위 캘리브레이션, 보정을 한다. 보정. 보정을 통해서 편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온도계, 온도계가 있는데 이 온도계의 편의 오차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 완벽한 온도계와 직접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온도계 하나, 그다음 내가 지금 구입한 온도계를 나란히 놓고 그걸 일종의 어떤 기구에 담아서 온도를 쭉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해 보면 내 센서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센서를 직접 비교해서 열을 가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찍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온도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표준 센서라고 합시다. 표준 센서. 내 센서는 뭔가 다를 수 있어요. 이것과 이렇게 기울기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여기 0점 여기 0일 때 애초에 이 옵셋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요 옵셋 이 0점도 잡고 요 기울기에 다른 것도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정하는 것이 이제 편의 오차를 줄여나가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온도계 같은 경우는 백금 센서가 있습니다. 백금 센서. 백금이 온도 변화에 굉장히 리니어하게 반응을 해요. 귀금속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그 열에 대한 반응이 선형적이어서 중요한 센서로 많이 쓰는데 대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백금 센서는 이제 표준 센서로 많이 쓰고 실제 센서는 주로 백금 센서를 쓰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이제 가격이 저렴한 서머커플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서머커플 열전대 서머커플 그래서 열전대 센서를 가지고 측정하고 또 아주 고급 표준 센서를 측정해서 요 비교해서 요 옵셋이 얼마고 온도대별로 요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사전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내 센서를 가지고 요 표준 센서하고 비교함으로써 정확한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편의 오차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정밀 오차는 아무리 여러 번 측정을 해도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첫 시간에 사격을 했을 때 그 사격하는 그 사람의 민감도에 따라서 그 수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민함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관역에 모여 있는 정도가 아주 작은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밀 오차라고 하는데 이 정밀 오차는 센서 자체의 질 수준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밀 오차는 보통 값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 번 측정했을 때 통계적으로 뽑아보면 정밀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우리가 통계 처리할 때 보통 평균과 표준 편차 얘기를 하죠. 그 표준 편차가 정밀 오차라고 보시면 돼요.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하면 보통 표준 편차의 2배 정도라고 보는데 정밀 오차는 표준 편차의 2배 정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 관역에서 사격을 했을 때 5발을 쐈는데 이렇게 측정이 되었다고 치면 이때 얘의 평균값은 여기 있을 거고 편의 오차는 이거 그 다음에 정밀 오차는 요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요 흩어져 있는 요 모양을 원이라고 보면 요 반지름 정도. 근데 이걸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표준 편차, 요 반지름이 표준 편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표준 편차 정도의 이런
정밀 오차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선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계산할 수 있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우리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 오차를 제로로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즉 캘리브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센터 근방으로 다 모였어.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밀 오차는 존재하죠. 그래서 정밀 오차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 센서를 가지고 온도 센서라고 해봐요. 온도 센서를 가지고 10번을 측정을 했어요. 10번을 측정하니까 온도가 X선을 온도라고 하면 온도가 뭐 20.2도, 또 두 번째 측정하니까 20.3도, 세 번째 측정하니까 20.0도, 이런 식으로 n번 측정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 에버리지 템퍼러처는 이거 T1이라고 합시다. 온도니까 T1. 어떻게 평균을 내죠? 이 T를 다 더해서 T1에서 Tn까지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Ti, i는 1에서 n까지. 그 다음에 n으로 나누면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쓰면 표준 편차, 통계, 과거에 통계 배우셨으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그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세요.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표준 편차는 현재 측정값 첫 번째 그 i번째 임의의 측정값 빼기 평균값 T average, 이것을 제곱한 다음에 n으로 나누죠. n으로 나누고 루트를 씌우지. 이렇게 정의하죠. 이렇게. 그냥 요 차이만 해서 싹 더하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편차에 제곱을 한 다음에 싹 더하죠. 여기 시그마가 빠졌네. 여기 시그마,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해서 싹 더하고, 그 다음에 n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그 표준 편차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 정밀 오차다. 그리고 편의 오차는 0으로 보정을 잘하면 0으로 접근시킬 수 있다. 물론 이게 2시그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3시그마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오차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통계적인 전제 조건에 달려 있는데, 보통 2시그마라고 하면 95% 신뢰 수준일 때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정밀 오차를 표준 편차의 2배로 잡을 때는 95%는 믿을 수 있어요. 5%는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99% 신뢰 수준으로 하고 싶으면 오차를 더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3시그마. 또 60 몇 프로로 하려면 1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준이 95% 신뢰 수준의 정밀 오차 구할 때는 대략 2시그마가 됩니다. 대략. 뒤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게 정확하게 2인지 1.96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센서가 정해지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측정을, 온도를 해야 되겠다. 온도와 유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온도계를 가지고 보정을 해서 가능하면 편의 오차를 0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정밀 오차는 이제 여러 번 측정하면 정밀 오차가 얼마인지 통계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센서에 대한 오차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센서에 대한 오차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델타 X1과 상대 오차도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보통 센서를 구입하면 뒤에 정밀오차가 얼마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더 엄밀하게 하시려면 자기가 실험하고자 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센서만 가지고 쭉 그 오차를 한번 뽑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보정도 하고, 그래서 편의 오차를 0에 가깝게 하고 또 여러 번 측정해보고 해서 정밀오차, 편의 오차의 합, 즉 오차를 이제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구해내서 이게 질량 유량이라고 그러면 질량 유량에 대한 상대 오차 1%, 또 온도에 대한 상대 오차 1% 이렇게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Y 결과값의 상대 오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 해석을 통해서 여기에 UMF, 첫 번째 UMF, 그 다음에 두 번째 UMF 계산해서 제곱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한 세트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불확실성 해석을 하는 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즉 센서를 가지고 센서를 처음에는 물론 이제 내가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가, Q닷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Q닷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측정해야 되는가, 관내 유동에서 히터를 감아서 유량과 온도 차이를 측정해서 Q닷을 구하겠다. 그러면 측정은 유량과 온도다. 그럼 두 가지 X1, X2가 이제 유량과 온도가 되겠고, 그럼 유량계를 구입하고 온도계를 구입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구입할 때도 다양한 센서들이 있으니까 그때 그 정밀오차, 그 오차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를 잘 보고 또 가격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는 오차,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걸 구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편의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또 데이터를 실제 찍어봐서 정밀 오차 수준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오차를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험에서 최종적으로 그 어떤 값, 즉 Q닷이 나왔다 치면은 그 Q닷에 대한 오차 해석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개별 측정치의 상대 오차가 결과치의 상대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계산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한 이 불확실성 해석이 이번 학기 이론적인 그 실험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세요. 델타 Y 나누기 Y는 루트 뒤집어야죠. 뒤집어야지. X1 뒤집어야 되니까 Y분의 X2 이걸 제가 지금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쭉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쭉. 이게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쭉 쓰시고 예제 문제 좀 이렇게 풀어보시고, 제가 냈던 아까 그 예제 문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뭐 히터의 경우에 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전달 실험의 경우에는 Q닷은 M닷 CP 델타 T, 그래서 요거 측정해서 Q닷 구할 수도 있고 이걸로 구할 수도 있고, 또 열전달 개수다 그러면 열전달 개수는 HA TW 빼기 TF니까 요걸로 구한 Q닷으로부터 이제 H를 뽑고 싶다. 그러면 H는 A 곱하기 관벽의 온도, 그 다음에 유체의 평균 온도, 그 다음에 Q닷 이렇게. 그래서 요건 보통 이제 히터로 요걸로 측정한 요 Q닷을 쓰고, 이것은 실험 장치에서 벽면의 온도와 유체의 온도 이렇게 관이 있으면 열전달 개수를, 요 내부의 열전달 개수를 알고 싶을 때는 이 벽면의 온도 TW를 측정하고 또 유체의 온도 요 TF를 측정을 해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아준 히터의 Q닷을 측정을 하고, Q닷 측정하고 온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 열전달 변경은 그냥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H를 값을 이제 계산을 해내고, 그랬을 때 이 H는 함수 Q닷도 측정했고 TW도 측정했고 TF도 측정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차 해석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유자재로 요 기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자유자재로 측정치로부터 결과치가 나오고 측정치의 오차가 결과치의 오차로 전파되어 간다. 즉 불확실성이 전파되어 간다. 오차가 전파되어 간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연력학 실험 2주차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사례를 가지고 이 불확실성 해석하는 거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으로 할 실험 3가지 있잖아요. 그 실험 3가지와 관련된 측정, 주로 이제 측정하는 게 온도, 유량, 압력이니까 온도, 유량, 압력의 측정에 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불확실성 해석을 그 상황에 맞춰서 해보는 것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번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실험은 측정과 오차 해석 그 2가지를 함께 하는 거다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